아포칼립스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1분 전부터 밖에서 들리던 경적 소리가 멈추지 않고 마치 비명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창밖을 내다본 당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그는 다친 곳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차 운전자의 목덜미를 향해 짐승처럼 무섭게 달려듭니다. 짐승의 괴성이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우고 평화롭던 아스팔트 위는 순식간에 붉은 물감으로 뒤덮입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노리는 포식자로 변하는 순간,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은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흩어질 겁니다. 오늘은 좀비 아포칼립스가 실제로 닥쳤을 때 벌어질 일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당신의 문 앞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리얼리티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거실 구석에 놓인 비상식량과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인류 문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셨나요? 좀비 사태의 시작은 화려한 폭발도 요란한 경보음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확률이 높죠. 과학자들은 이를 침묵의 전파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아마도 변종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균의 아주 작은 돌연변이일 겁니다. 여러분, 개미의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는 코르디셉스라는 균을 들어보셨나요? 이 무시무시한 기생균은 개미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신경계를 장악한 뒤 개미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미의 머리를 뚫고 나와 포자를 퍼뜨리죠. 만약 이 균이 종의 벽을 넘어 인간에게 적응한다면 어떨까요? 상상에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감염자는 대형 항구나 공항에서 나올 겁니다. 감염된지도 모른 채 기침을 한번 했을 뿐인데 그 미세한 비말 속에 섞인 나노 크기의 해커들은 공기 중을 떠다닙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죠. 오직 본능과 공포,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죠. 이제 이 환자의 뇌 속에는 단 하나의 명령어만 남게 됩니다. 공격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의 초점을 잃고 턱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딱딱거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태 발생 12시간 후 병원 응급실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병실의 가림막을 찢고 옆 환자의 목을 물어뜯는 순간 폭발이 시작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때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병원과 정부 청사입니다. 그 장소가 역설적으로 바이러스에게는 가장 풍성한 식탁이 되는 셈이죠. 초기 대응에 실패한 도시는 단 24시간 만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경찰의 총구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무정이 너머로는 비명만이 가득하겠죠. 도로 위는 탈출하려는 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그 사이를 피해 굶주린 감염자들이 헤집고 다닙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십 개의 손바닥이 피칠갑을 한 채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사태 발생 24시간째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연결입니다. 통신기지국은 수천만 명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멈춥니다. 밖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TV에서는 지지직거리는 화면만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는 고립감. 48시간째 이제 비 사라집니다. 구역별로 순차적인 블랙아웃이 시작되죠. 달빛만이 일그러진 별빛처럼 도시를 비출 뿐이죠. 72시간째 생명의 근원인 물이 끊깁니다.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춥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붉은 녹물조차 나오지 않게 되죠. 엘리베이터가 멈춘 20층 높이의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입니다. 비상계단은 이미 감염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문 밖에서는 이웃이었던 이들이 문을 긁어댑니다. 지하철역은 전기가 끊겨 조명이 모두 꺼진 지하선로. 그 좁고 긴 터널 안에 갇힌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감염자여도 그곳은 순식간에 탈출구가 없는 도살장이 됩니다. 텅 빈 냉장고를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도덕과 법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였다는 것을요. 인류학에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150명이라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좀비 사태가 닥치면 이 숫자는 극단적으로 쪼그라듭니다. 이제 탈출 경로를 짜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자동차 키를 챙기겠지만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도시를 빠져나가려 할 때 고속도로는 거대한 금속뱀처럼 뒤엉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차 안에 갇힌 채 창문을 두드리는 좀비 떼를 마주하는 것만큼 끔찍한 사형 선고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생존 전문가들은 이륜에 주목합니다. 자전거는 연료가 필요 없고 좁은 골목길이나 차량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죠. 게다가 소음이 거의 없어 좀비의 예민한 청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엔진의 굉음은 좀비들에게 여기에 신선한 고기가 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사태 발생 1년 후 인류가 수만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시간이라는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해가 뜨고 지는 원시적인 리듬만이 남았습니다. 도시가 멈추면 자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를 생태학에서는 천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사라진 도시의 지배자는 좀비만이 아닙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하거나 버려진 애완동물들이 야생성을 회복하며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합니다. 굶주린 들개무리는 좀비보다 더 영리하게 당신을 포위할 것이고 맹수들은 빌딩 옥상을 자신들의 새로운 영토로 삼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비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좀비는 시각을 잃게 됩니다. 안구가 부패하거나 먼지에 노출되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각과 후각은 상상의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예민해집니다. 아포칼립스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겨울은 인류에게 거대한 걸음망이 됩니다. 좀비들은 천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 그들의 몸속 수분은 얼어붙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하지만 전기도 가스도 없는 도시에서 영하 20도의 추위를 버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무를 베어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좀비나 약탈자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망 신호탄이 됩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진 이들은 가벼운 감기조차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죠. 자, 이제 지구상에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금괴보다는 깨끗한 물 한 병과 녹슬지 않은 칼 한 자루가 더 가치 있는 세상이죠. 이 무법천지 속에서 인간은 다시 원시적인 부족 사회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워로드, 즉 군벌이라 부릅니다. 군벌들이 다스리는 요새 내부에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시민이 아니라 부품유로 취급받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번식에 기여하거나 혹은 총을 들고 사지로 나가는 소모품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자들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백신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가장 잔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군벌들의 미끼일 확률이 높죠. 주사기 대신 노예의 낙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더 흘러 10년, 20년이 지난다면 놀랍게도 인류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좀비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읽어내고 좀비의 피와 내장을 몸에 발라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다니는 사냥꾼들이 등장하겠죠. 이들은 더 이상 좀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비를 이용해 다른 인간 집단을 공격하거나 좀비를 가축처럼 부리는 기괴한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회적 종분화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정한 지구의 주인으로 남게 될까요? 만약 내일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